안녕하십니까. 빨간주식 이상로입니다. 자, 빨간주식 구독자분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시장의 핵심적인 투자 전략과 내일장 추천주, 그리고 한 주간에 어떤 종목군들을 좀 공략을 해야 될지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제가 유튜브 업로드를 평일에 이번 주는 하지 못했습니다. 이번 주는 너무 바빠가지고 일이 너무 많았었는데요. 그래도 항상 일요일 오전 9시에는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 시간에 맞춰가지고 여러분들과 한 주간의 시장의 흐름은 반드시 또 체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런 체크를 반드시 저하고 같이 하시면서 또 한 주간 즐겁게 한번 주식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한국경제TV에서 지금 3주 연속 이제 수익률 1등을 지금 기록하고 있고, 저희가 1월부터 6월까지 지금 이제 140% 이상 또 큰 수익이 났습니다. 그래서 여기 앞에서 영상도 제가 한번 올려놨었는데, 챗GPT가 평가한 주식 계좌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1억으로 출발을 해가지고 현재 이제 2억 4천이 좀 넘었거든요. 여기까지는 이제 2억 2천이었는데 또 이번 주 또 종목이 상당히 또 강하게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올라갔던 게 어떤 종목 올라갔는지 좀 이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걸 보고 이제 한국경제 거기 고객센터에 연락이 오셨어요. 이거 사기다, 사기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연락이 또 몇몇 분이 오셨던 것 같아요. 근데 뭐 우리 구독자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저희가 실제로 로그인을 해서 비밀번호 입력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계좌를 직접 조회를 해서 보여드리는데, 거기서 이제 사기를 칠 수 있는 부분 자체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만큼 이제 너무 놀라울 정도에 대한 수익을 기록을 하다 보니까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뭐 앞서서 이제 보여드렸다시피 직접 로그인해서 보여드리는 거니까 정말 운이 좋게도 올해 이제 1월부터 현재까지 100% 이상 지금 또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신 저희도 금요일날 시장이 하락할 때 종목군들 수익이 좀 빠졌습니다. 뭐 그만큼 이제 실시간적으로 빠지는 것도 보여드렸기 때문에 차라리 빠지는 것을 보시고 난 다음에 이거 진짜 맞네, 이렇게 또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3주 연속 저희가 1등을 현재 차지하고 있고, 2025년도 정말 우주의 기운이 저희한테 다 오는가 봐요. 그만큼 2025년도 와우넷에서도 제가 수익왕, 매주마다 수익왕을 제가 이제 선정하는데, 제가 압도적으로 수익왕을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다. 뭐 지금 3주 연속도 최초고, 꾸준하게 이제 지금 저희가 수익률에 대해서는 1등을 꾸준히 차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좀 빠져가지고 지금 현재 135%, 그러니까 1억이 2억 3,500만 원이다,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 뭐 앞서 보시다시피 2억 4,300까지도 올라왔었는데 금요일장에 조금 빠졌던 것이 또 그런 계좌 수익이 좀 빠지는 걸로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자, 뭐 지금 본격적으로 이제 들어가서 그러면 이제 이번 주는 우리가 좀 체크해 봐야 되는 내용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고, 그리고 어떤 종목군들에 좀 더 집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제 돌발적인 악재가 나왔습니다. 이 이스라엘과 이란 전쟁이 이루어지면서 영향이 받고 있는 분위기였고, 주말에 있었던 미국 증시에서도 하락폭이 크게 나타나는 분위기들이었어요. 우리가 이제 중동 불확실성이 나올 수 있다, 그 내용은 계속 말씀을 드려왔던 거고, 마찬가지로 이제 2900선을 돌파하고 난 다음부터 2900선에 대한 부담감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물량 소화 과정이 이루어지면서 조정은 나올 수 있는데, 그 조정에 대한 빌미를 뭐가 작용할지는 모르겠다. 지금 현재 갭으로 올라왔던 시장이기 때문에 그 갭에 대한 부분은 일부 메꾸는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까지는 우리가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중동 불확실성이 확대가 되면서 이 2900선에 대한 조정이 빌미로 좀 작용을 하는 부분들이었고, 그러면 이제 이 이스라엘과 이란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앞으로도 이어질 것인가, 우리가 그 포인트를 좀 잡고 봐야 되겠죠. 이게 단순 악재인가, 아니면 좀 더 길게 이어질 수 있는 악재인가, 그걸 먼저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이제 지수를 잠깐 한번 같이 보자고요. 지수를 한번 같이 보시면
자, 일단 2900선에 대한 부분에서 맞고 빠지는 그런 그림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이 2900선에 대한 부분을 왜 제가 물량 소화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말씀드렸냐면, 우리가 앞서 이제 2900선이라는 포인트가 이제 지지를 받아왔던 포인트입니다. 꾸준한 지지를 받아왔던 포인트다 보니까, 이런 지지를 받아왔다라는 것은 다르게 얘기해 보면 이제 돌파를 할 때 저항이 강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지를 여러 번 받아왔기 때문에 그 자리가 이탈되면 저항이 강해지는 거고, 그렇게 저항이 강해진 자리는 한 번만에 돌파가 안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현재 조정 양상이 나올 수밖에 없는 포인트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거기서 이제 우리가 좀 조정폭을 조금 보더라도 조금 최악에 대한, 그러니까 좀 더 조정을 깊게 들어온다라고 하면 2830포인트까지도 열어놓을 수 있는 자리라고 봐요. 그래서 이게 단기간에 급락을 하는 움직임보다는 여기 현재 구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일부 반등을 좀 붙이다가 또다시 횡보권역을 조금 붙이면서 저는 이런 이란과 이스라엘에 대한 불확실성이 생각보다는 조금 더 길어질 가능성이 좀 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악재와 이제 국내 증시의 증시 활성화 호재가 맞물리면서 상쇄시키면서 옆으로 제한적인 횡보성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래서 물량 소화가 이루어지는 양상들이 벌어질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봐요. 지금 이제 이런 2900선에서 그러면 급락이 나올 것이냐, 그건 아니라고 봐야겠죠. 이미 현재는 추세 상승 구간에 진입을 했기 때문에 이런 추세는 이어질 수밖에 없는데, 대신에 이제 우리가 주식이라는 것이 한 번만에 다이렉트로 쫙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가다가 조정 나오고 가다가 조정 나오고 가다가 조정 나오고 가다가 조정 나오고 이런 것들을 반복하다 보니까 결국 3000까지는 넘어간다. 다만 단기적으로 2830까지는 열어놓을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다. 그렇게 판단하시면서 급하게 사지 마시고 추격 매수하지 말고, 우리가 항상 눌림목에서 저가 매수, 그리고 이런 조정을 매수에 대한 포인트로 잡아가는 전략으로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이 크게 급락 나올 수 있는 자리는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외국인들이 지금 매수로 떠 있지만 장중에는 계속 소폭 매도가 나타났던 구간이 바로 이 6월 13일 구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이런 조정일 빌미로 해가지고 외국인들이 큰 물량에 대한 이탈이 이루어졌다면 우리가 이거 큰일인데 생각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환율이 안정적인 구간으로 다시 한 번 더 진입을 하고 있는, 원화 초약세 구간에서 상대적인 약세로 조금 원화에 대한 약세 구간이 내려오는 양상들이 나타나고 있고, 그만큼 증시가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저는 해외의 불확실성은 상당히 확대될 가능성은 있지만 국내의 모멘텀이 너무 좋다. 그래서 그 국내 모멘텀이 해외에 대한 불확실성을 상쇄시키면서 오히려 물량 소화 과정을 이뤄낼 것이다.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을 나쁘게 보지 말고 오히려 조정은 매수의 기회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이스라엘과 이란에 대한 영향, 이 부분을 조금 더 깊게 들어가서 공부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우선 이제 음모론적인 얘기도 많이 나와요. 그 중에 한 개가 여기에 이 신뢰가 조금 넣을 수 있는 부분이, 이스라엘과 이란에 대한 충돌로 이래 가지고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한다 하자라는 회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연기가 되어 버렸어요. 아시다시피 이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관계는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죠? 그렇다 보니까 그 중동의 많은 나라들이 이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그래도 인정해야 된다 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국가로 인정이 쉽지 않은 상황이고, 그것을 회의로 하고자 했는데 그것도 이제 이란과 이스라엘이 충돌이 일어나면서 국가 인정에 대한 논의가 연기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기 싫어하는 이스라엘의 이런 어떻게 보면 외압이 아닌가, 그렇게 또 추정을 하고 있는 음모론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트럼프의 발목을 잡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 현재 트럼프가 금리 인하에 대한 얘기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런 금리 인하를 하지 못하도록
만들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이제 유가 상승을 이뤄낸다. 그 유가가 상승되면 이제 인플레이션이 오는 거니까 또 우리가 금리 인하를 쉽게 할 수 없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함께 존재를 하지 않나라는 음모론도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이란은 다른 여타의 중동 국가들과는 무게감이 달라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과거 공부했던 자료를 잠깐 한번 같이 보자고요. 요거는 이제 구글 지도인데요. 요거는 이제 이스라엘이 여기죠. 이스라엘이 여기고 우리가 이란이 여기입니다. 사실 이란과 이스라엘이 옆에 붙어 있는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 거리가 꽤 멉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이렇게 때리고 이렇게 때려서 얘들도 이렇게 때리고 있다 이 말이죠. 그리고 이제 미국과 영국이 이스라엘에 대한 이런 이란이 보냈던 포격을 막아주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리만 보더라도 상당히 먼 거리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왜 이란이 중요하냐 하면 종교적인 부분 때문에 그런데요. 우리가 이제 그 이슬람은 이제 시아파하고 수니파 이렇게 나뉩니다. 그러니까 이제 쉽게 외울 수 있는 것은 이게 시아잖아요. 그래 동그라미 이거는 이란입니다. 이란. 순니는 이제 사우디 같은 나라가 이제 수니파, 대부분이 수니파입니다. 여기 이제 보시면 수니파가 대단히 많고 여기 이스라엘이죠. 이렇게 이제 삼지창 이렇게 생긴 나라 여기 보이시죠? 이렇게 여기 이스라엘이고 여기가 이란입니다. 자, 이란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란 보면 시아파는 많지 않아요. 이라크, 이란.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하마스 일부 이렇게가 이제 시아파라고 보시면 돼요. 시아파가 조금 공격적인 건 있죠. 그리고 이제 수니파 같은 경우에 대부분의 이슬람 국가들이 이제 수니파인데 그렇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이 이스라엘에 대한 부분 이런 포격들 자체가 지금 이제 이란과 이라크를 좀 자극할 수 있다. 이것이 종교적인 확대 가능성까지도 있을 수 있다. 라고 또 많은 이런 국방 전문가들이 좀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이란이 현재 여기에서 쉽게 물러설 것 같지는 않다. 대신 이제 우리가 중요한 부분은 과거에도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이 이루어졌을 때 시장이 단기간에 빠지고 난 다음에 빠르게 반등이 좀 나왔거든요. 그만큼 회복력이 빨랐다라는 거죠. 중동에 대한 이런 불확실성이 하루아침에 있는 일이 아니라 꾸준하게 이어져 왔던 상황들이기 때문에 국내 증시에 대한 영향도 저는 제한될 수 있다고 봐요. 다만 우리가 이란과 지금 이스라엘에 대한 분쟁으로 인해 가지고 여기서 이제 지도를 다시 한번 보시면 중요한 것이 여기 이제 홍해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무역 길이 왔다 갔다 거립니다. 페르시아만도 마찬가지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이제 홍해를 이용하거나 페르시아만을 이용하고 있는 이제 해운주들. 자, 왜냐하면 여기가 이제 수에즈 운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제 유럽으로 들어갑니다. 여기 운송비가 지금 갑작스럽게 좀 뛰었다고 합니다. 그런 것들이 지금 시장에는 영향을 좀 줄 수 있다 보니까 해운주들도 바닥에서 한번 움직임이 바뀔 수 있는 물류 관련주들까지도 함께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테마성으로 본다면 해운이나 물류 관련주들도 국내 주식에는 영향이 좀 있을 수 있다. 지금 보면 금요일장에서 해운, 물류,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정유화학, 왜냐하면 유가가 뛰었으니까 이쪽이 강하게 움직였어요. 정유화학 이런 유가가 갑작스럽게 뛰었기 때문에 이거는 좀 조정이 나올 수 있어도 해운 물류는 아직까지 상대적 상승 가능성을 좀 더 높게 판단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이런 사태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이런 방산에 대한 부분도 다시 한 번 더 관심도가 좀 뜨거워지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이제 방산에 대한 부분을 뭐 하루아침에 지금 공부해서 될 게는 아니라고 봐요. 우리가 꾸준하게 우리도 공부를 해왔고요. 사실 이제 우리가 이런 방산에 대한 자료들을 보면서도 우리가 3월 9일 날 영상을 참고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에서 말씀드렸던 국내 방산에 대한 키워드가 두 가지라고 했습니다. 한 가지가 이제 국산화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 또 한 가지 이제 무인화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있다는 거.
자, 요 두 가지를 이제 공부를 같이 하면서, 제가 항상 이런 이제 방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야, 방산은 결국에는 전쟁이 나야지 오를 수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조만간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종전되면 그때부터는 방산은 핫발이 된다. 방산이 이제부터 빠진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많아요. 하지만 우리가 통계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자, 우리가 통계 자료로만 보면서 말씀을 드린다면 전 세계 국방 예산에 대한 변화 추이를 잘 보셔야 돼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지금 우리가 우크라이나 러시아로 인해 가지고 단기적인 부분에서 방산에 대한 수출이 늘어나는 부분은 확실히 일부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추세적 변화라고 보는 게 맞다는 거죠. 지금 전 세계가 국방 예산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왜 늘어나냐 하면, 힘없는 나라는 그만큼 글로벌에서는 상당히 힘든 상황이 항상 연출되더라는 것을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보고 있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중동 국가들도 마찬가지고 우크라이나는 마찬가지라는 거죠. 결국에는 국방 예산을 증액시켜서라도 우리가 자주국방이라든지 나라를 지킬 수 있는 힘을 길러야 된다는 것이 많은 나라들이 추진하고 있는 정책적인 변화라는 거거든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과거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동남아 쪽에 대한 중저가에 대한 방위 상품들을 많이 공급을 해왔다면 지금은 유럽에 대한 부분이 훨씬 더 높게 잡힙니다. 자, 이것을 좀 더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결국 유럽 시장에 납품이 된다는 것은 우크라이나 러시아에 대한 이유도 있겠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만큼 과거에는 보급형에 대한 부분이었다면 이제는 하이엔드급으로 좀 더 최신 사양에 대한 제품들이 수출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에 대한 방산은 앞으로 바뀔 수 있다. 좀 더 수출에 대한 부분, 실적주로서에 대한 변화가 나오고 있다는 거죠. 여기까지 내용을 우리가 3월 9일날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서 지금 보면 무기 수출 시장에 대한 국가 점유율에 대한 측면도 바뀌고 있는 것이 표로도 그대로 드러나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우리나라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더욱더 커지는 거고, 그러면서 세계 4위권에서 5위권 정도의 무기 수출국이 현재 되고 있는 과정들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 시장에서 이런 방산 관련주들에 대한 ETF도 함께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국내 방산 ETF를 제가 전체적으로 다 한번 체크를 해봤어요. 그렇게 전체 다 체크를 한번 해보니까 가장 많이 ETF에 포함되어 있는 기업이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한국항공우주, LRG넥스원, 그리고 하나시스템, 풍산. 자, 이렇게 6종목이에요. 우리가 이 6종목을 보면서 항상 제가 독수리 오형제 종목이라 했어요. 하나시스템 빼고 나머지를, 그죠?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한국항공우주, LRG넥스원, 풍산, 이렇게 5개를 독수리 오형제 종목. 그에 한 개 더 붙인다면 하나시스템. 자,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해왔는데, 지금 우리가 이런 방산 섹터가 실적주로서에 대한 변화가 나오면서 수출 물량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다른 여타의 중소형 방산주들도 같이 움직일 수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우리가 조선주를 보면서 조선 섹터군 내에서 작년 10월달, 11월달에 이 조선 섹터가 전체적으로 바뀌고 있다, 업황이 바뀌고 있다라고 공부를 하면서 동성와인텍이나 한국카본이나 이런 종목군들이 현재 주도 패턴, 그리고 HD 현대그룹, 거기에 삼성중공업, 그리고 하나오션, 그리고 엔진그룹주 다 한 번씩 체크를 해봤다, 그죠? 그러면서 지금 그 종목군들이 월봉상 신고가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조선업황에 대한 부분도 앞으로 확장될 여지가 높습니다 라고 우리가 작년에 공부했던 것처럼 지금 방산주들도 대형주가 모두 다 신고가를 가는 흐름이 나온다는 것은 결국에는 개별적인 중소형주들도 지금은 방산 관련된 부분에서 실적적인 상승이 나오면서 주가도 우상향을 보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져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키워드 두 가지, 하나가 바로 이제 국산화를 이루어내고 있고, 또 한 가지가 무인화에 대한 부분, 바로 드론 관련된 우주 항공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부분이에요. 자, 여기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3월 9일 날 유튜브 영상을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좀 더 들어가서
공부를 한번 해본다면 결국에는 이런 방산에 대한 부분도 문재인 정부 그리고 윤석열 정부 현재 이재명 정부까지 이어지면서 국가 산업에 대한 부분으로 지원이 꾸준하게 들어갔고 그것이 폭발적인 실적이 된 형태로 계속적으로 하나씩 드러나고 있는 시점이 언제다? 바로 지금이라는 거거든요. 자, 이번에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때 공약집에 나왔던 내용을 잠깐만 한번 같이 보자고요.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한 가지가 있어요. 자, K방산 글로벌 4대 강국으로 만들겠습니다. 했는데 그 밑에 줄을 보세요. 별표 3개 합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국가안보신뢰 방위산업 담당관의 직위를 어떻게 한다? 누구 어디로 바꾼다? 경제수석실로 이관하겠다라고 해요. 왜 경제수석실로 이관하지? 방산인데 결국에는 국가를 지키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추가적으로 실적이 얼마만큼 나고 있는지도 중요하다는 거. 왜? 국가에서 상당한 지원이 이루어냈기 때문에 지금부터 무기에 대한 수출이나 이런 방산 수출 자체를 체크해 보겠다. 얼마만큼에 대한 실적을 거둬들이니 체크해 보겠다라는 얘기예요. 왜 이렇게 할까? 지금부터는 실적에 대한 추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이죠. 자, 거기에 추가적으로 AI 첨단 기술 기반을 구축하고 그 방산 수출 기업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 지원을 확대하겠다라고 해요. 자, 이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방산은 과거처럼 그냥 나라를 지키는 산업이라고 보는 게 아니라 지금 글로벌적인 부분에서에 대한 변화가 나오면서 종목군들이 바뀔 수 있는 흐름이라는 것을 봐야 된다는 거죠. 이것은 전쟁이 종식되고 안 되고에 대한 문제는 아니에요. 지금은 글로벌적인 부분에서 국방비에 대한 증액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리나라에 대한 방산들의 수출이 꾸준하게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으로 해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에 따른 관련된 기업들 몇 가지 좀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우리가 최근에 이제 강하게 올랐던 기업부터 한번 같이 보면요. 우선 다들 우리 독수리 오형제 기업들, 저희는 이제 풍산을 공략했어요. 풍산을 공략을 했는데 이 풍산이 단기적으로 급등이 나왔어요. 저희는 이제 5월 28일 날, 자, 여기서 매수를 하고 62,000원대 매수를 하고 바닥에서 매수를 했다 그죠. 요게 61,800원, 그 다음날 61,100원 눌림목 주고 요렇게 일주일 뒤부터 날아가기 시작해서 뽑아내는 모습들이 이루어졌고, 마찬가지로 이제 이 풍산이 ETF 세분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그만큼 이제 기간 매수가 유입될 수 있는 종목이라는 거예요. 외국인에 대한 수급도 그렇고, 하나에어로스페이스도 자, 지금 약한 흐름이지만 꾸준하게 외국인들에 대한 매수 물량이 빠지지 않고 있다 그죠. 거기에 기관에 대한 매수 최근 들어서 들어오는 모습들, 그리고 LRG 넥스원, 자, 마찬가지로 급등 나왔는데 누가 땡겨 올렸다? 바로 하단에 보면 기관에 대한 매수가 땡겨 올리는 모습이 확인됩니다. 자, 거기에 추가적으로 우리가 현대로템, 자, 현대로템도 지금 보면 실적적인 추이가 있고, 그리고 수급도 어떻다? 지금 외국인들이 꽉 잡고 있고, 거기에 기관에 대한 수급이 받쳐주는 그런 형국을 보이고 있다 보니까, 자, 여기에 따른 방산주들이 전체적으로 신고가에 대한 움직임, 거기서 처져 있던 종목이 풍산이었는데 풍산이 급등 나오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한테도 큰 수익을 주는 그런 한 주였습니다. 자, 그리고 또 볼 수 있는 것이 이제 하나시스템은 이제 AI 솔루션을 방산에 도입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하나그룹 전체가 현재 방산에서에 대한 재평가를 좀 보이고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런 종목군들이 이제 다들 신고가를 가니까 조금 우리 구독자분들 입장에서는 신규를 조금 접근하기가 좀 부담스럽다. 그러면 이제 이것도 우리가 조선주들이 잘 가서 조선기자재를 받는 것처럼 방산도 이런 종목군 잘 가다 보니까 두 가지 범위로 좀 넓힐 수 있거든요. 한 가지가 이제 항공 우주 분야, 이게 이제 드론과 엮이는 거고, 또 한 가지 분야가 이제 방산주 안에서 이제 부품을 납품하는 기업들, 이렇게 이제 또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먼저 이제 부품을 납품하는 기업들 또는 이제 전술 장비 관련해서 납품이 이루어지는 기업들이 이제 휴니드, 자, 이런 기업들이 이제 전술 통신 장비인데, 자, 우리가 월봉을 잠깐 한번 같이 봐요.
자, 월봉을 보시면 제가 항상 이 120월선에 대한 부분을 강조를 해드립니다. 그죠? 이 120월선이 뭐다? 10년간의 평균 종가선입니다. 이 자리를 돌파를 할 때는 강하게 돌파가 나와요. 항상 그 자리가 하나의 변곡점으로, 한마디로 지지와 저항에 대한 변곡점의 역할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번에도 이 휴니드가 이 125일선을 돌파할 때 강하게 뽑아내는 모습이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죠? 왜냐, 전술통신 장비를 납품하는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산주 안에서도 개별적인 종목군들도 같이 한번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드론 이슈가 좀 확대되면 이제 제이시안 시스템, 이런 기업들도 지금 앞서 봤던 휴니드와 지금 현재 제이시안 시스템이 차트가 어때요? 상당히 유사한 차트로 흐름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제이시안 시스템도 이제 곧 이 125일선을 뚫어내고자 하는 힘이 있을 수 있다. 여기서 뽑아내고 나면 앞서 봤던 휴니드와 동일한 차트가 될 수 있겠다. 그죠? 그렇게까지도 우리가 함께 참고하실 수 있는 자리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런 방산주를 좀 보면서 또 공부를 한번 해볼 수 있는 것들이, 종목군들을 보면 퍼스텍이라는 기업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퍼스텍도 지금 일봉상에서 뽑아내는 이제 신고가에 대한 흐름인데, 이것도 어때요? 125에서 밟고 두 달 전에 넘어오는 양상들이죠. 이것도 이제 유도 무기나 화포 생산하는 기업이에요. 과거에는 보면 퍼스텍, 빅텍, 스페코에서 우리가 그냥 방산 전쟁 테마 이렇게 얘기했지만, 이제는 실적을 동반해서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종목, 그렇게 또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노르페인트. 자, 노르페인트 종목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스텔스 도료라고 해가지고 보면 전투기들 날아다니는 것들이 이제 레이더에 잡히잖아요. 그 레이더에 안 잡히게 하는 페인트가 있습니다. 그 도료가 있는데 그것을 만들어내는 업체가 노르페인트입니다. 자, 노르페인트도 어때요? 차트가 앞서 봤던 종목군들과 마찬가지로 이 120월선에 대한 부분을 돌파할지 말지에 대한 부분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자, 이런 기업들이 보면 단기적으로 빠질 수 있는 자리는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추세가 지금 현재 바뀌어 나가고 있는 시점이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방산주 안에서도 이런 방산 중소형주들도 함께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금은, 과거에는 이제 우리가 방산주는 보면 조금 부정적인, 뭐 북한과에 대한 지정적인 리스크가 부각돼야지만 움직인다, 이런 선입견들이 많잖아요. 하지만 그게 아니다. 지금 이제 실적이 동반되면서 바뀌어 나가고 있으니까, 우리가 메이저 종목군들도 중요하지만 이런 방산 중소형주들까지 한번 체크해보는 전략, 그리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이제 우리가 우주항공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드론과 또 엮일 수 있는 것들, 그럼 우리가 개별적인 종목군들로는 드론 얘기 나오면 항상 나오는 것들이 이제 HVM이라는 기업이나 이제 커츠 테크놀로지, 이런 기업들도 지금 이제 또다시 한 번 더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그죠? 중요한 위치에서 뽑아내는 움직임들을 보여주고 있고, 마찬가지로 이제 바닥에서 움직이는 거, 이제 캠콰이어 스페이스, 이런 것들이 지금 보면 스페이스 X에 또 납품 이력이 있는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바닥에서 움직이는 기업들도 같이 한번 체크해보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방산 앞으로도 꾸준하게 봐야 되는 섹터, 그렇게 정리를 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것들이, 방산 관련된 부분을 보면서 그러면 지금 전체적으로 종합해서 우리가 내보면 이번 주는 조정이 좀 더 이어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방산에 대한 부분도 좀 더 약진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라는 부분으로 보고요. 자, 그런데 그러면 K 증시 활성화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자, 제가 빠진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조정은 일부 있을 수 있다 라고 표현하는 것이 바로 이 증시 활성화에 대한 모멘텀 때문이에요. 국내는 글로벌과는 다르게 증시 활성화에 대한 모멘텀이 있어요. 우리는 최악에 대한 증시 상황에서 지금은 조금 차악에 대한 부분으로 넘어가고 있는 시점이에요. 희망에 대한 부분 자체가 과연 객관적으로 현실화가 될까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시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시장의 투자 심리가 쉽게 꺼지지 않는다는 거죠. 다만 최근에 보면 신용자금고도 늘어났고 단기간 급등하는 흐름들이 나왔다 보니까
시장이 쉬어갈 수는 있다는 거예요. 쉬어가는 흐름을 보여주었던 것이 바로 이런 지정학적 그 글로벌 불확실성이 나타나면서 조정에 대한 빌미가 나왔다. 대신에 여기에서 일부 조정은 나오더라도 증시는 계속적인 우상향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지금 현재 눌림목은 기회로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단기적으로 너무 올라가지고 겁이 나서 못 사셨던 분들, 그런 분들은 지금부터는 적극적으로 시장에 참여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저희가 지난주에도 크게 좀 수익이 났었는데, 자, 6월 5일까지 2억 2천만 원이었어요. 그죠? 근데 이게 6월 5일부터 시작해서 6월 12일 날 2억 4,300만 원까지, 또 일주일 만에 2,300만 원, 10%가 또 올랐습니다. 그 올랐던 이유가 뭐냐? 자, 저희가 두 가지 종목을 매도를 했는데, 두 가지 종목 급등이 나왔어요. 한 가지가 풍산, 아까 말씀드린 풍산이었습니다. 풍산 정확히 눌림목에서 매수해서 요게 급등이 나왔고, 또 한 가지 종목이 카카오였어요. 카카오도 사고 난 다음날 또 곧장 급등이 나왔습니다. 뭐 새롭게 나오는 종목을 매수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들하고 이 방송을 통해서, 우리 구독자분들하고 이 빨간 주식 방송을 통해서 한 번씩 말씀드리고 중요하다 했던 종목군들에 대해서 비중을 실어서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그것을 똑같이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보여드리고 있는 거니까 방송 꼭 참고하시면서, 시장에서 이상로가 중요하다했던 내용 다시 한 번 더 체크하시고, 시장의 큰 흐름은 이렇게 진행되고, 요 종목은 중요하다고 했지, 다시 한번 체크하고 진행하신다면 지금은 누구나 다 수익 낼 수 있는 시장이니까 기대를 하시면서 즐겁게 주식하는 그런 한 주가 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한 주도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항상 힘들 수 있는 시장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조정은 또 지금 과거의 조정에 비해서는 금방 또 극복될 수 있는 구간이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증시에 대해서 낙관적으로 보시면서 기대감을 가지시면서 또 한 주간 열심히 저와 함께 주식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한 주간 수고 많으셨고 이번 주도 화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